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내가 의원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나 명령을 내린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른바 진실 공방인데 일단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박구건 사령관 받으셨죠? 예,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뜸들이던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전성훈 비서관님, 대통령은 앞서 한동훈 대표 등과의 회동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어요. 내가 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겠냐? 특히 국정원 1차장에게 왜 국정원에게 지시를 했겠냐? 만약에 체포하려고 했으면 다른 곳에 지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정치인 체포 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그 다른 곳이 이 특전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통령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라는 논란도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과 지금 특전사령관의 말이 다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정보원 1차장 그분이 또 국회에 나가서 이제 밝히고 한 내용이 또 대통령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텐데 이게 지금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데 이 최고 수장에 대해서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서 대통령의 그 은혜를 받고 녹을 먹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대통령을 치받고 부인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이 행태, 이 모습 자체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국격을 굉장히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저런 그 청문회 같은 걸 좀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지금 그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여당 중진들이 이제 자진의 하야를 권유했다가 박 대통령이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끝까지 그 탄핵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후에 그 박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서 거의 말미에 모든 건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다른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게 그 여론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뭐 저희 김영현 국방장관이 짤막한 그 입장문을 내면서 부하들은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좀 최대한 선처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틈이 없게끔 배려해달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용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토요일 날 되기 전까지 이번 주에 그런 담화가 나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자, 이게 믿어지지 않고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어찌 보는 장면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진짜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했을까? 이게 할 일인가? 대통령은 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을까? 누구 말이 사실일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런 부분은 좀 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그런 사실 여부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한마디로 레지티머시 크라이시스, 즉 정당성 위기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의 명령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우리 헌정 체제에 걸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마땅히 따라야 될 군인들도 바로 뭐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방첩사라 이런 부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약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연성 구테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복기를 해보면 이거는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정권에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민주정부 하에서 이런 명령 체계로 대통령이 내리니까 그 자체가 오판이고, 그나마도 뭐 우리 어제 저녁에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우리 군인들이 오히려 저런 부분에 말하자면 수동적 접근 자체가 오히려 적극성을 의미하는 거다. 민주주의적인 힘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게임이 끝날 겁니다. 아마 완전히 국회를 포위하고 본회의장 들어갈 수도 없고 저항하는 국회의원들을 포승줄을 묶고서 갔다면 국민의힘이나 이 정권은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 네. 그런 자, 의미에서 사실은 이 과정 자체도 한 번쯤 대통령이 빨리 내려와야 된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빨리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대통령의 입장과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진실 공방일 것 같고요. 수사 등을 통해서도 이 부분 가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지시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국회를 뭐 좀 출입해본 기자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서재원 기자님, 당시 시각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당 뭐 국회 내에 상주하고 있는 보좌진이 뭐 그때가 아무리 늦은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여섯 명, 많게는 8명, 국회 앞에 보좌관들이 다 있었고 즉각적으로 의원이 전화를 걸면 보좌관 8, 9명이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다 둘러쌀 수 있고 국회로 소집이 됐고, 지금 저 특전사 아무리 특수 임무를 훈련받은 특공대라고 하지만 저렇게 몇 명 인원을 갖고 그 많은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과 국회 직원들을 제압하거나 끌어내리라고 봤을 때는 동원된 이 군사의 인원수가 너무나도 적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패한 구테타라고 보는 것인데요. 애초에 저는 이제 추측입니다. 9월 달부터 이제 김용현 이제 국방장관 청문회부터 우리 민주당,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도로 계엄이란 정말 2024년에 두 단어를 낼 이유가 없는데 계엄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특히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내니 보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충안고 4분, 그리고 여럿이 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나 어떻게 보면 선관위든 더욱더 많은 병력이 투입돼야 되지만 이런 계엄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 흘려버리면서 보안을 이야기하고 보안에 치중하다 보니 저는 결국에 구테타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패하고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 대통령께서 직접 그것도 3번 전화한 겁니다. 저 특전사령관은 처음에는 1번 전화 받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하니 2번 시인하고요. 3번째는 전화 안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한 시기 12시 30분입니다. 저도 그때 희미하게 기억하지만 뭐 50명, 60명, 정족수가 150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뉴스 속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의 주동자고 내란을 끝까지 해서 비상계엄을 성공시켜서 우리나라를 혼란의 상황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시 스모킹이 아니고 증거인 거죠. 자, 일단은 특전사령관의 전직 저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지도 일단 수사 등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